류제복 칼럼. 적반하장의 내란숙에 윤석열 즉시 체포 구금하라. 류제복본지 발행인. 전두환이 내란을 일으킨 12.12 사태 45주년인 오늘 내란 수괴인 윤석열 그가 12.12만 원을 쏟아냈다. 그는 12.3 계엄 이후 네 번째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세 번째와는 판이한 12.3 계엄 선포는 내란도 아니고 불법 계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기를 의결정 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등 잡아들여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윤석열이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 위급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이견이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 물론 이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이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윤석열의 2시간이란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가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이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은 남아있었고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윤석열, 그가 말하는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 발언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그러나 이 발언도 거짓이다. 그는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이지만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이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이 있다.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날 12월 3일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을 보면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이것을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윤석열은 또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즉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 말도 거짓말이다. 그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많다. 이준석 의원도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말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했다.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의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 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인데도 내란 숙의 윤석열은 계속 거짓말을 했다. 참으로 뻔뻔스럽고 비겁한 인간이다. 그는 또 선관위 관련 발언도 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더라. 발언의 흐름을 보면 그는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즉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왔다. 윤석열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라고 쾌변을 늘어놓았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더라고 말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는데 인용된 것이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즉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이때 헌재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지만 통치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 당연히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때도 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판시를 했다. 정리하면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것이다. 때문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화 위체 판결에서도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받았다.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례가 있는데도 내란 수괴인 윤석열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항변을 하고 있다.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국헌 문란은 형법 제91조에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라면 윤석열 그가 말한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고 했기에 내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한 것이다. 병력을 통해서 국회를 공격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병력을 동원해서 점거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기도였다. 그래서 윤석열은 즉시 체포해서 구금을 해야 한다. 류재복 대기자, 필자 양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 서울지국장 외신기자,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판 편집인 특별 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 전문대기자, 서울뉴스통신, 중국 전문대기자 아시아타임즈, 대기자 코리아데일리 대기자, 국회 출입기자 등 역임, 특수임무 국가유공자 중국 칭다오 빈하이 대학 명예학장, 저서 427과 김대중, 국민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 2019 특명,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2024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2024 현재 유튜브 정경시사 포커스 TV 대표, 출처 정경시사 포커스.